님의 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여기 지금 되게 한 100명 정도 오실 줄 알았는데 30명 정도 계시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진짜 이내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무조건 뭐 사람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오늘 이 강의 준비하면서 어쨌든 이제 지금 이내 사장님 산하에 이렇게 제주팀 또 이제 제 산하의 파트너님들만 계시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이 강의로서 사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 비즈니스 하시면서 뭔가 마음이 더 단단하게 서고, 뭔가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들만 얻어 가신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뭐 제주도든 어디든 전혀 이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아깝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해야겠죠, 결론은 강의를.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제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PM 비즈니스 한 지는 2년 11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제주에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마인드셋 강의를 처음 해요. 사업 설명, 보상 플랜, 뭐 성장 스토리, 뭐 약간 하우투, 뭐 컨택하는 방법, 뭐 미팅했을 때 결과 잘 내는 방법, 이런 거는 제가 되게 강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마인드셋 강의는 처음 하거든요. 근데 마인드셋 강의를 준비하면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마인드셋 강의를 하는데 나는 똑바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초심으로 되게 많이 돌아가기도 했던 것 같아서 여러모로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어떤 내용들을 좀 다룰까. 이 마인드셋 강의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잘못하면 되게 잔소리 같아요. 말이 좋아 마인드셋 강의지 잔소리 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하고 하는 것도 안 좋아해서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은 그냥 가공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는, 포장하지 않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이 PM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했는지,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그냥 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위 조절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순한 맛 좋아하세요? 아니면 중간 맛 좋아하세요? 아니면 매운맛 좋아하세요? 네, 근데 저는 몇 개 못해요. 아쉽지만. 네, 전 사람 자체가 태생이 순하기 때문에 최대한 몇 개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위너미그룹 SPT 김정현이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거를 좀 쭉 나열을 해서 적어봤는데, 저는 2023년 6월에 PM을 만났어요. 그리고 2024년 5월에 11개월 차에 이제 PM 코리아 최연소 PT라는 이제 직급을 달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2025년 5월에 23개월 차에 이제 지금의 직급인 SPT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PM 시작하고 뭐 빠른 승급 보너스, 컷 보너스 이런 것들 다 달성했고, 그리고 여행 트립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다 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PT 이상 그 직급자들 중에서도 이런 에이펙 미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에이펙 미팅도 이제 계속 참석을 하면서 3월달 월드투어 발리에서 이제 LOE를 달성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걸 왜 적었냐면, 제가 뭐 이렇게 다 잘했고 다 이뤘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적은 게 아니라, 조금 재수 없을 것 같으니까 빨리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사람들은 결과만을 놓고 보면 우와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저를 만나면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도 없고 나이도 젊은데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PT를 갔냐?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SP를 갔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남들이 뭔가를 이제 완성했을 때 그 완성본, 결과본을 보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장님들에게 제 과정을 조금 오늘은 나눠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제 특히나 이제 막 사업을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저를 보신 분들은 그냥 뭐 2년도 안 걸려서 SP가 됐다, 뭐 여행을 다 달성했다, 이제 이런 것들만 봤을 때는 뭔가 약간 타고난 사람, 네트워크 마케팅 잘하는 사람, 그리고 사업 시작해서 굉장히 승승장구했을 것 같은 사람,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제 사업 그래프예요. 제 사업 성장 그래프인데, 보시면 이게 지금 3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이렇게 축약해 놓은 건데, 요 그래프를 기간을 설정해서 이렇게 늘려보잖아요. 그럼 되게 멀미 나요. 이 그래프가 롤러코스터가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결국엔 저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더 먼저 PM을 하신, 그리고 저보다 더 멋진 큰 결과를 내신 리더 사장님들도 누구에게나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겪어야 하는 그런 과정들과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저도 이 PM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사장님들 여기 비즈니스 잘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저는 PM을 그냥 뭐 직접 추천 보너스 11%한 50만 원 벌어보겠다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PM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한 그 간절함이 오늘 안 오신 분들보다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사실 크면 클수록 비즈니스 하시면서 힘드실 거예요. 미리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사업이잖아요. 근데 혹시 여기 사업 해보신 분들 계세요? 사업해보신 분들, 저도 이제 자영업을 오래 했었는데 이 개인 사업, 자영업 사업이라는 게요 원래 안 쉬워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 안 쉬운데 PM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여기서 50만 원 그냥 100만 원 정도 제품 좋으니까 먹으면서 그렇게 벌겠다 하면 사실 그렇게 안 힘들어요. PM은 소비자분들도 즐겁게 50만 원 100만 원 벌어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 이 PM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이 내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겪어야 되는 것들이 많고 그 과정들을 겪어내면서 내가 어떠한 이런 이제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결론은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그 과정들만 사실 잘 겪어내고 지나가면 모두가 만날 수 있는 이런 결과들이거든요. 제가 낸 결과들도 사장님들이 다 만날 수 있는 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좀 라이브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끝점이라는 얘기를 처음에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그 사장님들 살면서 정말 간절했던 목표가 있던 적 있으세요? 그냥 원추 말고 그냥 하고 싶다, 갖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런 거 말고 막 갖고 싶어 막 이런 거 막 너무너무 이루고 싶어 막 이런 것들. 다이어트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뭐 명품 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디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너무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혹시 있으셨었어요? 네. 어떤 거였어요, 이네 사장님? 엄마한테 집을 선물하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집을 선물하고 싶다. 이은지 사장님 있었어요? 어떤 거였어요? 제 집을 사고 싶어요. 제 집을 사고 싶다. 고은영 사장님은? 저도 제 집 사고 다 집이네요, 되게. 사장님은요? 수인 사장님은? 저도 지금 사는 집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출발이 이렇게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신기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게 들어봐야 돼요. 왜냐면 저는 집에 니즈가 그렇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사실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아무튼 집에 진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집은 따뜻하고 보일러 잘 돌아가고 에어컨 잘 나오고 너무 후지지만 않으면 집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없는데, 이렇게 집에 대한 또 니즈들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그렇게 간절한 목표들을 우리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런 목표를 잃어본 적 있으세요? 집이 아니어도 돼요. 방금 말씀하신 그게 아니어도 돼요. 내가 뭔가 간절했었는데 그거를 잃었다. 나 잃어봤다. 다이어트 성공일 수도 있고. 뭐 이루셨어요? 그 원하는 집? 집 사드렸어요? 멋있다. 그럼 그 집이 제가 산 그 집이 그 사주신 집이에요? 오, 다시 보이네. 네. 근데 어땠어요? 그 이루셨을 때? 너무 행복한데 근데 이제 뭐 거기에서 또 한번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우리 오늘 우리끼리 있으니까. 프로가 있을 때는 너무 거기만 이제 달려나가니까 그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좀 풀어지는 듯한 풀어지는 듯한. 그러니까 저 이루는 건 좋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있어요. 저는 이제 왜 사장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냐면, 어떠한 목표가 굉장히 간절하면 사람이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요, 그 힘들었던 것들이 싹 다 잊혀져요. 싹 다 잊혀진대요. 실제로 운동선수들이 뇌파를 측정을 해보면 경기까지 그 시합까지 4년 정도 이제 막 트레이닝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선수들의 뇌파를 측정해보면 그 스트레스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훈련된 그런 뭔가 계속 반복적인 이런 그 훈련과 뭐 멘탈 코칭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인지를 못하는 것뿐이지 굉장한 스트레스 받는데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놀지도 않고 진짜 밥 먹고 운동만 똑같은 걸 계속하니까. 근데 신기한 게 거기서 이제 메달을 딱 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뇌파를 측정해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바닥까지 아예 싹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렬한 목표, 내가 너무너무 이루고 싶어하는 그 목표에 대한 그게 끝점이죠.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전반적으로 좀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사장님들께서 지금
여태까지는 없으셨어도 괜찮아요. 그냥 박인혜 사장님이 좋다고 해보자고 하니까, 이은지 사장님이 좋다고 해보자고 하니까 그냥 그래 하고 시작했었어도 상관은 없는데, 오늘부터 중요한 건 오늘부터 앞으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할 건데 나 정말로 이 PM으로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끝점을 명확하게 한번 설정을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이 끝점이 뭐였냐면은 이따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긴 하지만 되게 그러니까 뭐 멋있게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진짜로 잘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잘 살고 싶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쭉 나열해볼까 하다가 이제 적진 않았는데 그냥 저 사람이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삶은 뭘까 하면 그냥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다 그런 삶이에요. 그렇게 저도 크게 뭔가 다를 건 없는데 그냥 잘 살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에 자석처럼 끌려와 이 PM을 시작을 했는데 이 PM을 점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끝점이 더 명확해지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 끝점은 이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라서 그만큼 끝점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끝점,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넘어야 될 산들이 있고 관문이 있는데 저는 오늘 사장님들한테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보다 그냥 제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첫 번째 관문은 저는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변화였어요. 변화였는데 어떤 것들이 이제 변화를 하면서 제가 어려웠냐면 저 지금 보면 어때 보여요? 오늘 처음 뵌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어때 보여요? 감사합니다. 더 크게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때 보여? 그러니까 저 사람 뭔가 바를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참해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끝나고 다 식사하고 가세요. 네, 저는 사실 PM을 만나기 전에는 안 믿기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술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술에 의존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술을 좋아하는 거랑 의존하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저는 정신력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가지고 술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었고 그리고 또 안 믿기겠지만 저는 게임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저 결혼했을 때 이거 제가 마케팅 생각하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녹화 중인데 제가 결혼했을 때 게임하다가 알게 된 친구들이 실제로 하객으로 올 정도로 너무 쇼킹이죠? 안 어울리죠? 그리고 넷플릭스 이런 진짜 너무 좋아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관심 너무 많아가지고 남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 너무 많고 오지랖 넓고 아무튼 그랬었거든요. 노는 것도 진짜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런 건 있던 것 같아요. 게으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노는 것도 열심히 하지만 또 일도 열심히 했다. 또 잘 살고 싶은 그런 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고 제가 처음 PM을 시작했을 때 제 SNS에는 죄다 술 먹고 노는 사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외모 뭐 지금도 보시면 좀 느끼시겠지만 꾸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짧은 바지 막 그런 것도 많이 입고 다녔고 말투도 조금 그래요. 좀 시건방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딱 PM 시작했을 때 왜 변화를 했냐면 PM에 왔어요. 근데 나 PM 잘해보고 싶어. 나 진짜 잘해야지 라는 마음을 저도 매니저 패스하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딱 그 마음을 먹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이게 좀 나쁘지 않은데 한번 해볼까 였다면 나 이거 진짜 할 거야 라고 마음 먹은 게 한 달 정도 됐을 때였는데 그때 딱 마음을 먹고 그러려면 내가 여기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여기서 성공하신 분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룹장님들이 저랑은 그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생활 습관, 저 늦잠도 진짜 많이 자던 사람이에요. 아침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밤잠은 없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분들을 보면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책을 읽으시고 말투도 나랑 다르고 복장도 다르고 뭔가 리더처럼 이렇게 입고 다니시고 그런 것들이 저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술도 드시면 그러니까 일찍 드시고 일찍 끝내시는 거예요. 저는 해 뜰 때까지 먹는데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변화해야겠다. 내가 여기서 성공하려면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그냥 제가 본능적으로 하게 된 것 같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았어요. 저는 사람을 진짜 좋아하고 그 사람들도 저를 되게 좋아해서 맨날 불러요. 골프 치러 가자, 술 먹으러 가자 하는데 저는 주변에 뭐라고 했냐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아끼고 위한다면 내가 이렇게 부탁했을 때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나 정말 PM 잘하고 싶은데 내 1년만 PM 집중하게 도와줘. 내 경조사 빼고는 못 나갈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정말 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만 집중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힘들었던 거 변화하는 거. 저는 거절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겉으로 자존심이 또 세가지고 쿨한 척 했는데 뭐 그래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 막 너무 분하다 막 이렇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퍼주면 퍼줬지 누구한테 막 아쉬운 소리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미팅 나가면 근데 제가 아쉬운 소리를 못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속으로 제가 더 못해요. 진짜 못해요. 저는 그냥 내 돈에서 나는 꺼내서 남한테 그냥 주는 게 편하지 뭘 얻어먹어 본 적도 없고 전 자영업 진짜 오래 했거든요. 제 친구들은 알아요. 제가 장사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야 나 아무리 파리가 날려도 나 와서 한번 팔아줘라 전 이런 말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뭔가 내가 누군가한테 제안을 하고 이 사람이 근데 거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약간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것 또한 내가 이겨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겠다. 왜냐면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도 다 겪었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튼 쉽지는 않았다. 그리고 배움에 적응. 저는 굉장히 자유분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소리 하는 것도 싫어하고 듣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누가 하라고 하면 또 하기 싫어지고 근데 또 알아서 냅두면 하고 이런 청개구리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담임 선생님들이 약간 저를 제어하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여기 왔는데 뭘 자꾸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성격이 주도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냥 스스로 뭔가를 할 거를 찾아서 했는데 정해진 걸 뭔가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배우는 게 사실 처음에 쉽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자영업도 일찍 어린 나이에 이제 자영업을 시작을 해서 사장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것들이 되게 솔직히 처음엔 약간 불편했어요. 그래서 시스템 나오라고 하는데 이제 나가서 그냥 사람들 좋고 분위기는 좋지만 매주 그냥 이거를 2시간, 3시간 앉아서 배워야 되고 자꾸 줌 미팅 같은 거 강의 보내주면서 이렇게 막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못 보겠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도 스스로 생각한 게 너 이거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며 해보자. 그 사람들 내가 여기서 성공하신 분들은 다 하니까 일단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아무튼 그렇게 저는 변화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사업은 실제로요 얼마만큼 변화하냐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도 3년이 되어가면서 많은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을 보기도 하고 이제 거쳐가면서 꼭 파트너 사장님 말고 이제 형제라인 사장님들도 보잖아요. 그러면 1년 사이에 진짜 강산이 변하는 수준으로 사람이 바뀌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보면 다 성장해 있어요. 리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변화를 했는데 과감하게 변화했는데 결과가 안 나신 분들은 없구나를 저도 데이터로 통해서도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사장님들께서 이제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면 뭔가 정해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이 네트워크 잘할 사람 그리고 무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이미 리더니까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나와는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아니다. 이 일을 잘할 사람 못할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만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변화가 저한테는 아무튼 첫 번째 관문이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생각인데요. 생각이 살아가면서 생각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부 저보다 난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하면서 산 적이 없어요. PM하기 전에 자영업 할 때는 오로지 뭔가 이런 나의 행동, 나의 실행 이런 걸로 이제 삶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 생각으로 나의 삶에 영향이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PM 시작하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하고 나서 생각이 진짜 인생에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엄청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기는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외부의 이런 반응이나 이런 것들에 저도 되게 쉽게 반응하는 스타일이고 단순해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5초 만에 화났다가 5초 만에 화풀리는 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솔직한 사람인 거죠. 그만큼 누가 자극하면 짜증도 금방 잘 내고 화도 잘 내고 또 스펀지 같으니까 누가 잘해주면 또 금방 또 기분이 좋고 좋은 일 생기면 금방 들떴다가 안 좋은 일 생기면 금방 침울해지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사실 네트워크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성격이에요. 그런 성격이 그냥 잔잔하신 분들이 낫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성격 때문에 처음에 사실 또 PM 했을 때도 정말 감정의 소용돌이 때문에 초반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노력했냐? 리더 사장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책도 리더 사장님들한테 저 이런 게 고민인데 저한테 어떤 책이 도움이 될까요? 물어봐서 또 스폰서님들이 추천해 주신 책을 많이 읽었고 아무튼 그렇게 잠재의식이나 긍정적 이런 사고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쉽게 안 바뀌어요. 사실 다이어트하고 막 외모 바꾸고 이러는 게 저는 제일 쉽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생을 내가 살아온 그 습을 바꾸고 생각을 바꾼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다고 해서 안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게 바뀌어야 여기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뭐 어떤 점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제일 빨리 바뀔 것 같으세요? 환경, 주변 사람. 그래서 사장님들이 비즈니스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비즈니스를 열정적으로 잘하고 있는 스폰서와 가장 많은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 PM 시작하고 나면, 네트워크 사업 시작하고 나면 희한하게 비즈니스 얘기를 비즈니스랑 관련도 없는 분들이랑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고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자꾸 해야 내 생각도 바뀌고, 이미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리더 사장님들은요, 이 생각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지배적이고 파급력이 큰지 알기 때문에 파트너들이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좋은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약간 나쁜 뜻 같은데 좋은 뜻으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사장님들이 나 왠지 어제까진 마음이 무거웠는데 나 오늘 스폰서님 만나서 얘기하고 나오니까 왜 이렇게 개운하지? 하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뭔가 쫙 내려가는 것처럼 뭔가 그렇잖아요. 가스알면서 먹은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스폰서 사장님들이 알아서 그래요. 파트너 사장님의 지금 머릿속과 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지금 지배적인지 알기 때문에 이분들은 긍정적이 되어야 사업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끌어주려고 그렇게 다 알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런 곳에 이제 몸이 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엄청 부정적이진 않지만 또 엄청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술을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술을 먹은 건지 술을 먹기 위해 안 좋은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술을 많이 찾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됐었다. 근데 PM 하고 나서 저도 또 한 번 술을 격하게 찾을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말로만 듣던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PM 시작하고 막 비즈니스 시동 걸고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전세 사기 이슈에 이제 말린 거예요. 근데 금액이 꽤 커요, 정말. PM 하기 직전까지 모은 돈이 거의 그냥 거기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너무 사실 진짜 막 내 정신을 너무너무 괴롭힐 만한 이슈죠, 사실은. 근데 당장에 큰 돈이 묶여 있고 저희는 이사까지 준비를 다 끝낸 마당이고 계약서까지 한 상황인데 돈을 못 받으니 여기다 이제 돈을 못 넣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 이틀 정도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에. 근데 갑자기 이틀 정도 거기 빠져 있으니까 내 비즈니스가 갑자기, 비즈니스랑 사실 연관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비즈니스가 너무 침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바꿔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노력하면서 남편하고 이제 아무튼 으쌰으쌰 막 해가지고 이제 머릿속에서 최대한 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서, 그때 이제 들었던 게, 예전 같았으면 아마 원래 제 성격 같았으면 술을 진짜 푸지게 먹었을 거예요. 푸지게 먹으면서 여기저기 친구들이나 막 친한 사람을 전화해가지고 나 전세 사기 당했다, 어떡하냐, 푸념하고 몰라, 스트레스 받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딱 진짜 이틀 막 하다가 제가 나 돈 더 벌어야 되는 강력한 이유가 Y가 생겼구나. 물론 지금 소송 중에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돈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사실 받을 건 아니잖아요. 진짜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더 여기서 열심히 해서 내 소득을 더 올려야겠다라고 해서 정신을 가다듬고 이제 일을 악물고 이제 PT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생각을 계속 바꾸는 것,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내보내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던 게,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제주팀 우리 사장님 만나기 전에 몽골에 라인이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 뭐야, 나 글로벌 사업 할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한국에 사는 몽골인 한 분이 액티바이즈를 드시고, 약간 비전이에요. 액티바이즈를 드시고 몽골에 있는 지인들, 가족들한테 그 제품을 보내줬어요. 근데 거기서 소개가 나고 해서 이분이 오토십으로 IMM을 가셨거든요. 70명 넘게 가입하면서. 그래서 제가 몽골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더 설명 듣고 싶다, 보상 듣고 싶다 해서 제가 생애 처음으로 몽골을 겁도 없이 대문백을 꾸려들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라마다 호텔을 빌려가지고 그 세미나를 열었어요. 몽골말 1도 못하는데 100명 정도 이제 앉아있었는 세미나를 열었어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설레고. 그래가지고 뭔가 몽골의 역사를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몽골 가서
가자마자 거기서 사무실도 얻고 왔어요. 사무실 울란바토르 한가운데 있는 거를. 근데 그랬는데 이제 막 축제였죠, 분위기가.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 몽골 사장님한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 그래서 비즈니스가 완전 전면 중단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제가 몇 달을 거기를 정말 막 집중해서 후원하고, 사실 시간도 진짜 많이 썼고 돈도 정말 많이 썼어요. 몽골 갈 때 제품도 거의 몽골 사람들 많이 오는데 다 먹여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파트너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제가 파워 칵테일이면 막 액티바이즈 리스토레이트 거의 한 300만 원치 사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사무실도 없고 했는데 이렇게 다 전면 중단이 된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고 나의 비즈니스 환경이나 감정이나 이런 태도들이 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누군가 이제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겨서 비즈니스가 이제 꺾였을 때 내가 그때 같이 가라앉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시간이면 돈이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속은 상했어요. 근데 보통의 진짜 일반적이었으면 그때 아마 보통 사람이었으면 아마 가라앉았을 거예요. 왜냐면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뜻대로 안 풀리는 게.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저한테 이제 PM의 비전이 너무 크니까 나는 분명히 이거를 내가 글로벌 사업을 언젠간 할 건데, 혹은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언젠간 글로벌로 연이 닿아서 사업이 퍼질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누군가 글로벌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시행착오나 오류를 내가 줄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진짜 그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 이제 이렇게 해외에 라인이 퍼질 때 있잖아요. 그때 나처럼 섣부르게 성급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내가 가이드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겪어서 다행이다라는, 이내 사장님 어제 팀방에 올렸던, 근데 전 그 감정을 너무 공감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또 동시에 두 번째 글로벌 라인이 나오면 그때는 진짜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사실 힘들다고만 생각하면은 그게 비즈니스를 안 할 이유가 되는데, 다 나한테 경험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만약에 안 좋은 일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잖아요. 나중에 나 강의에서 써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미팅했는데 너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면, 내가 나중에 강의에서 너 얘기 꼭 한다. 이렇게 약간 그렇게 모든 과정이다.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파트너들이 안 좋은 사람 만나고 왔을 때 사장님 너무 속상했겠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나아졌어요 라는 말을 하려면 내가 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강의에서 꼭 얘기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빠르게 생각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이런 것들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되더라. 저도 원래부터 내는 사람은 아니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비즈니스의 진짜 90% 이상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다. 억지로 의도적으로라도 나를 속이세요. 그냥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빨리 내보낼 수 있게. 좋은 뭔가가 오려고 나한테 이런 경험이 있나 보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되게 정말 깊이 공감했던 책인데요. 가난과 부는 모두 생각에서 나온다예요. 근데 혹시 자기계발서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알죠, 당신은. 자기계발서 성공학 서적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폴레온 힐이 쓴 책이며 짐 콜린스가 쓴 책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잘했고, 내가 뭘 잘해서 잘했고 이런 것보다 생각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 지금 삶이 어떻든 자신이 소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돈, 명성, 인정, 행복은 그 축복을 누릴 준비가 되고 갖기로 결심하면 가질 수 있다 라고 이제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도 보면 자신의 느낌과 편견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또 다른 약점은 자신의 느낌과 편견으로 사물과 사람을 재단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래요. 근데 가난, 불운, 실패, 패배를 생각하는 습관이 몸속에 깊숙이 밴 나머지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사람도 있대요. 공감하시나요? 동감하시죠?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할 때 사장님들이 꿈을 이야기를 해요. 나 PM 만났는데 너무 설레고 나 이걸로 이런 삶 살 거야. 그럼 친구들이 완전 브라보,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해볼래, 이렇게 안 할걸요 아마? 안 하죠, 그쵸? 뭐야 얘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생각,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평범한 사람 누구나 PM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겉은 평범해도 괜찮아요.
근데 속은 평범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응. 내가 가진 뭐 지금 재력, 나의 인맥, 외모 뭐 이런 것들, 환경 이런 것들은 정말 노 프라블럼.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마저도 평범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당연히 평범한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만이라도 정말 사장님들이 비범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만큼 생각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배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태도인데, 사실 태도는 생각이 바뀌면 좀 따라와요. 이건 세트 같아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마인드셋이 되어 있는 사람이 태도가 별로다? 이런 분들 사실 거의 없긴 해요. 두 개는 세트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태도가 되게 제가 이제 스스로 이 사업을 하면서 되게 중요했던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마 거의 시스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은정 사장님 개인 사업 해보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자영업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샵 운영하고 계시죠? 자영업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 진짜 기분이 너무 안 좋아도 나가잖아요, 사장들. 그쵸? 그리고 직원이 너무너무 나를 열받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해도 사장은 나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강풍이 불고 뭐 하고 해도 사장은 나가잖아요. 저는 그래도 그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영업 할 때 그냥 너무너무 막 나가기 싫고 짜증나고 죽겠고 막 장사도 안 되고 매출도 안 나고 하지만, 그래도 사장이기 때문에 나갔던 그 습관이 제가 PM에서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줬냐면, 제가 처음에 이 EVP라는 직급까지 조금 빨리 갔어요. 근데 EVP라는 직급까지 빨리 갔는데, 이런 태도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 전에, 바뀌고 있을 때쯤에 이제 파트너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파트너들을 못 이끌어줬어요. 못 이끌어줘서 파트너들이 싹 사라졌어요. 와 왔다가 싹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6개월 정도를 이런 시스템에 혼자 나왔거든요. 파트너 한 명도 없이. 지금의 또 제 모습을 보면 사실 뭐 제주에도 팀이 있고 대구에도 팀이 있고 뭐 서울에도 팀이 있고 어디에도 있으니까 조금 이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만큼 파트너가 간절했냐면 이게 제 필사했던 거예요. 이 필사했던 건데 울지 마세요. 정말 저는 진짜 파트너 한 명이 너무 간절했어요. 안 믿기시죠? 근데 진짜 이렇게 너무너무 간절해가지고 그냥 저는 뭐 저 사람이 직급이 뭐고 돈이 많이 얼마를 벌고 이런 게 아니라 파트너랑 같이 시스템 나와서 같이 뭔가를 보고 듣고 끝나고 같이 애프터 생각을 나누고 밥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 제가 정말 하나 잘했다고 느끼는 건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지쳐요. 그렇잖아요. 지쳐가지고 안 나와요. 시스템 나오시다가. 그리고 지금도 아마 사장님들도 비즈니스 하시다 보면, 적어도 오늘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비즈니스 하시다 보면은 사장님들의 파트너 하나님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오려고 했다가 초대자가 취소하면 안 와버리는 거예요. 나도 안 가야지 이렇게. 응. 근데 사장님들 이거 우리 사업이잖아요. 사장님들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나 PM 알바해. 혹은 나 PM 다녀. 이렇게 안 하시죠. 나 PM 비즈니스 해. 나 PM 사업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업가가 누가 하면 하고 누가 안 하면 안 합니까? 우리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그런 태도만 갖추고 이 사업을 해도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고를 가지신 분들보다 결과가 더 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마른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는데 그냥 남이 하면 하고 남이 안 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장님들이 너무 중요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냥 하세요. 여기 대부분 육아맘들 지금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사장님들 아이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아이한테 너가 양치하면 엄마도 양치할게.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너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엄마도 일 나가서 열심히 돈 벌게.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먼저 하고 있으면 그 나의 모습을 보고 좋은 파트너들이 저는 오는 것 같고, 그리고 파트너들은 절대로 말로 못 키웁니다. 자식도 말로 못 키우듯이 파트너들 말로 못 키우기 때문에 그냥 파트너들은 자연히 나를 보면서 이 사업은 저렇게 하는 사업이구나를 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입장 바꿔 초대자가 캔슬했는데 내가 초대자가 안 왔으니까 나도 안 와버렸어요. 그럼 그 초대자 입장에선 초대자도 다음번에 똑같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 되게 기본적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 그냥 내가 이 사업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는 것. 그리고
저는 시스템을 제가 솔직히 진짜 쪽팔렸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그랬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스템을 혼자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형제라인 사장님들은 다 이렇게 막 있었어요. 그 파트너 사장님들이. 근데 이제 혼자 왔지만 너무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씩씩하게. 제 별명이 이병헌이거든요. 건치미소 때문에. 근데 항상 씩씩하게 이렇게 웃고 집 가는 길에는 너무 씁쓸하다 이런 마음 솔직히 있었어요. 지금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항상 이제 웃고 있고 누가 이렇게 초대자들 오면은 정말 나는 너무 마음이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밝게 해주고 했는데 그 형제라는 사장님들이 그걸 되게 좀 이제 안타깝게 보기도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좋게 봐주신 덕분에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이 생겼을 때 그 파트너 사장님들을 너무 환영해주는 거 막 아이고 김정현 사장님 드디어 파트너 왔네 이런 마음으로 막 엄청 품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사업이 조금 빠르게 진짜 너무 파트너 한 명도 없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파트너들이 왔을 때 어쨌든 다 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혼자 시스템을 갔기 때문에 또 그 스폰서 사장님들 눈엔 또 어때요? 얼마나 제가 짠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은 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려고 하시고 저는 직급이 막 사실 PT 이상도 아니었는데 그때 PT 이상 모임에 이제 이렇게 데리고도 가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거기서 리더 사장님들 그룹장님들 대화하시는 거 많이 들으면서 실제로 그 당시에 제 비즈니스는 굉장히 초라했지만 그래도 성공자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제 비전이 쪼그라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기가 죽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권민서 사장님이 이제 뉴스킨 최고 직급까지 갔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민서 사장님 오셨을 때 딱 그 맞이할 준비가 내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사실 누가 와도 담을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명단이 와도 놓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준비된 사람이 되자. 그리고 이렇게 파트너 한 명만 보내주세요 했던 저도 불과 이게 1년 반인가 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도 너무나 좋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장님들에게도 분명히 이제 해당될 거다라고 말씀을 또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자신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끝점인데 조금 끝점 아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대화 나누고 나서 끝점 생각해 보셨어요? 이민솔 사장님 오셔가지고 제가 되게 샤이하시다고 들었는데 질문 하나 해볼게요. 민솔 사장님은 PM 비즈니스 왜 하고 싶으셨어요, 처음에? 되게 사소한 거여도 괜찮아요. 일단 뭐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보고 그렇게 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하는 일 자체가 아무래도 제 에너지나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일이어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럼 사장님은 만약에 이제 PM으로 내가 경제적인, 재정적인 뭔가 이런 안정감이 들 정도로 소득이 올라오면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뭐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맞아요. 이게 되게 낯설고 어색하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들 받으시면. 그렇잖아요.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그런 삶을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다음 달 카드값, 뭐 인건비, 공과금, 관리비 막 이런 거 걱정하지 무슨 내가 막 돈과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하고 삽니까? 저도 1,000만 원 벌 때도 그런 생각 자영업할 때는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Y가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사장님들께서 정말 완벽하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그걸 이룰 수 아까 말했잖아요. 작은 것도 괜찮아요. 목표가 꼭 거창하거나 크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어쨌든 목표를 설정하면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한 톨의 의심도 없이 사람들이 믿으셔야 되거든요. 행동이 안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오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몸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안 믿어서 그래요.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면 복권을 사람들이 그렇게 당첨이 안 되는데도 계속 사잖아요. 그쵸? 될 거라고 믿어서 맞아요. 언젠간 되겠지. 그리고 대가 지불이 너무 쉬워요. 그냥 돈 내고 가서 사면 되니까. 근데 PM 어때요? 주변에 복권 1등 당첨된 사람 있으세요? 1등 된 사람 없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복권을 사요. 근데 PM은 어때요? 주변에 성공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안 믿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저게 될 거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믿고 안 믿고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이 강의 끝나고 사장님들 오늘 뭐 집에 누워서 밤에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정말 PM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설정하시고 그거를 강하게 이루시면 진짜로 이 잠재의식이 발현이 되고 내가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 힘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렇게 게임 중독이었고 그렇게 늦잠을 잤던 제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변화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일부러 백지로 적어왔어요. 여기에다가 뭐를 채워볼까 하다가 그냥 백지로 이 PPT 파일을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제 앞전에 좀 Y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원래는 이제 요 페이지에 사람들한테 조금 생각할 시간을 조금 드리려고 했었어요. 왜 PM 비즈니스를 하시고 그리고 사장님들이 PM을 통해서 우리 PM에서 성공이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공함으로써 내가 어떤 것들을 누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요거 좀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그렇게 잘 살고 싶을까? 나는 왜 그렇게 잘 살고 싶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돈에 대한 그 자격지심과 뭔가 결핍이 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되게 가난하게 이제 자랐다 보니까 뭔가 그 돈이라는 게 되게 저의 그 자존감, 자존심 이런 거랑 되게 직결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20살, 그러니까 18살 때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알바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돈을 벌었는데 그때 당시에 항상 평생을 이제 어릴 때 돈 때문에 눈치 보고 살다가 18살 때 이제 제 손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돈을 벌고 친구들한테 막 뭘 사주고 이러니까 갑자기 신이 된 기분인 거예요. 그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막 약간 좀 잘못된 거긴 해요. 나쁜 거죠.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그땐 그랬어요. 그 나이 때는 그 자아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어깨가 이렇게 펴지고 돈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20살, 21살 때도 아직도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용돈 받는데 저는 막 엄마한테 화장품 사주고 뭐 사주고 막 이러니까 또 그게 막 나의 자존감처럼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뭐 지금은 그런 이유로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래 저는 돈을 되게 돈돈돈 거리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결혼을 하고 제가 이제 또 더 그때가 아니라 이제 30대가 지나가고 이제 40대를 향해 이제 가면서 결국에는 내가 내가 돈을 굉장히 밝히는 사람인가?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돈을 막 밝혀서 막 돈을 내가 소비하고 싶어서 벌고 싶기보다는 그냥 그 돈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끊기지 않는 돈. 자영업 할 땐 많이 벌었지만 언제 끊길지 몰라서 너무너무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그래서 그냥 나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창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 쉽게 말하면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이 돈이 없으면 좀 구질구질해지고 처절해지는 것도 아니까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제 자신이 저는 사실 스스로 되게 기특해요. 저는 제가 되게 소중해요. 짠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저를 또 그럼 나를 또 강력하게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살게끔 하는 존재가 누굴까? 그래서 사실 머릿속에 부모님, 그리고 이제 아직 저는 아이는 없거든요. 결혼은 했지만. 근데 미래에 태어날 아기를 또 되게 제가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미래에 태어날 아이, 남편 이렇게 이제 후보 선상에 있었는데, 솔직히 전 남편이더라고요. 제 Y는. 저희 남편이 정말 착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진짜 착해요. 진짜 착하고 진짜 순하고 욕망이나 야망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남편은 그냥 공 던져주면 하루 종일 놀 사람이에요. 그냥 풀밭에서. 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저희 남편도 사람인데 돈 많이 벌면 좋아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남편은 지금도 그냥 주말에 저랑 강아지들이랑 집에서 뒹구는 거 제일 좋아하고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는 제가 살면서 정말 제일 힘들었을 때 진짜 죽고 싶다라고 할 만큼 너무 힘들었고 정말 죽을 뻔했을 때 저를 거의 살려준 그런 존재거든요, 남편이. 그리고 지금까지 7년 동안 한결같이 그냥 네가 행복하면 됐어, 네가 좋으면 됐어 하는 그런 정말 관식이 같은 남편인데 그 남편의 그 순박함을 저는 지켜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저 이 강의 준비하면서 또 사장님들한테 되게 감사한 게 사장님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저의 또 아이가 다시 좀 커졌는데 저는 남편이
그게 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치열해져서 독해지지 않아서 그냥 지금처럼 저한테 뭔가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그런 순수한 남편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는 게 쉽냐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막 독해지고 자꾸 치열해지고 하는데 그냥 제가 PM으로 성공해서 그냥 와이프 덕보고 살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딱 생각했을 때 나 설레네? 나 진짜 너무 강렬하게 원하네? 그 삶을?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왔고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평생 운동하고 살게 해주고 싶어요. 수영하고 뭐 축구하고 막 이렇게. 근데 저는 그렇게 또 못 사니까 제가 나가서 돈을 버는 걸로.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또 저에게 가장 강력한 와인은 남편, 저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PM 하기 전이에요. PM 하기 전에 알코올 중독이라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일도 열심히 했어요. 술만 많이 먹은 건 아니고. 그래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사실 이제 소득은 사실 진짜 조금 젊은 나이에 빠르게 고소득을 이뤄서 막 이렇게 돈으로 아쉽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또 엄청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근데 건강이 진짜로 저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안 좋은 데가 너무 많았고 링겔을 거의 한 달에 2번에서 최소 많이 맞을 때는 한 5번까지도 맞았던 것 같고 이런 것들도 다 아시다시피 몸에 이제 면역 체계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그냥 이유 없이 전신에 멍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피부도 저렇게 다 망가지고 이건 제가 무슨 사이냐면 서러워서 친구한테 제가 눈물 셀카 이렇게 또르르 제가 나 너무 아파 진짜 이렇게 제가 눈물 셀카 찍어서 보낸 거였어요. 아니 갑자기 진짜 전날따라 울컥하더라고요. 원래 링겔한테 띵 맞고 갔는데 이날따라 나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지? 나 이렇게 맨날 아파서 링겔 맞는데 막 심지어 병원에서 혈관이 숨어서 더 이상 이 팔에다 링겔 못 맞는다고 해서 저 관자도 맞아보고 발등도 맞아봤거든요. 자꾸 찌르면 혈관이 숨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링겔 맞으면서까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 제일 힘들었던 건 돌이켜보면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희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비전이 없는 삶이 너무 저를 그러니까 더 자꾸 게임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희망이 없으니까 삶이 그랬던 것 같은데 PM을 만나서 지금 보시면 어때요? 너무 진짜 그냥 저는 이게 뭐 최고의 순간을 뽑아온 게 아니라 그냥 PM하면서 제 삶이거든요. PM하면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여행 가고 평상시엔 또 이렇게 여행 오듯이 기분 좋게 제주도에 이렇게 와가지고 또 좋아하는 애정하는 또 파트너한테 강의하고 교육하고 후원하고 이 정도면 사실 저는 삶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PM을 통해서 지금 뭐 건물을 막 올리고 막 수백억을 막 벌어가지고 막 이런 과정까지는 아직 못 왔지만 그냥 저는 삶이 바뀌었다고 인생이 바뀌었다고는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는 뭐 소득도 당연히 이제 뭐 사장님들 PM에서 이제 SP라는 직급이면 대충 월에 이제 얼마 정도 버는지 아실 테니까. 그래서 사실 소득도 이제는 뭐 카드값 내고 먹고 살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걱정은 이제 넘어서는 수준인 것 같고 그냥 파트너 사람들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을 때 편하게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고 뭐 부모님 해드릴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수준은 이제 감사하게도 넘어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자영업했을 시절이랑 지금이랑 사실 소득은 막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나진 않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고 일단 제가 너무 건강해졌잖아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PM 비즈니스가 저한테는 진짜 선물같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도 처음에는 이제 저 때문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가 이런 것들을 느끼고 나니까 저랑 인연이 되는 이렇게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선물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런 삶들은 사실 뭐 저보다 더 대단한 큰 결과를 내신 저희 그룹장님들도 있지만 저는 저같이만 살아도 사실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트너님들이 마음껏 누리게 해드리고 싶고 뭔가 이런 삶이 주는 이런 안정감들을 또 사장님들이 느끼게 해드리고 싶다 라는 아무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PM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PM 한다고 해서 성공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세상에 그런 일은 없잖아요.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얘기하거든요. PM이 사장님을 성공시켜주지 않아요. 얘기해요. 성공은 사장님이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PM이 도와주기는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여기 계신 사장님들 중에서 나 그래도 진짜 인생 헛되게 안 살고 탱자탱자 살진 않았던 것 같아. 내가 뭐 대단한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뭐 하나 내가 그래도 정말 열심히 꾸준하게 해본 경험은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정말 그거에 반만 PM에 한번 투자해보셔라. 왜냐면 저는 진짜 PM 아까 제가 앞에 처음에 이제 변화?
그리고 생각, 태도 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전 진짜 그게 다예요. 제가 화려한 개인기나 뭘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이렇게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PM을 딱 만나서 이렇게 변화와 생각과 태도가 얹어지고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뭐 오토식 개수, 뭐 숫자, 매출 뭐 그런 거는 안 올렸습니다. 소득 이런 거는 안 올렸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올리진 않았는데 뭐 워낙 또 황다영 그룹장님이 불사질러주고 가셨죠? 저번에 오셨을 때 저는 명함도 못 내밀어가지고 아무튼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거예요. 결국에는 사실 제가 오늘 제 강의도 되게 사장님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많은 이런 성공자들 강의나 혹은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들 강의를 들어보시면 거의 다 진짜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 강의나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 비슷한데 왜 항상 해내는 사람들은 소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왜 소수일까요? 왜 소수일 것 같아요, 은정 사장님? 아무 말이나 사장님 생각을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본인만의 잠재력이 덜 깨어나와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지금 오늘 처음부터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뭐 대단히 놀라운 팁이나 어떤 그런 게 있진 않잖아요. 어떤 노하우, 스킬 막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한 얘기들이 말씀드렸듯이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어쩌면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성공학 책을 읽을 때마다 자기계발서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와 진짜 이대로 하면 되는데 이대로 하는 사람들이 진짜 없구나를 되게 많이 느껴요. PM 하면서도 너무 많이 느껴요. PM 하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진짜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시는 사장님들은 PM을 의심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비즈니스 하다 보면 나를 못 믿는 순간들이 분명 오실 수 있거든요. PM은 되는 거 알겠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들이 있으실 건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목표 강력하게 세팅하시고 그리고 생각하고 태도를 바꾸셔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3개월만 딱 집중해 보시면 또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고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PM에서 CL들이 막 터져 나오고 지금 막 은정 사장님 스폰서 사장님들이 줄줄이 막 직급을 막 가고 여기 제주팀의 사람들이 막 가도 내가 나 스스로 믿지 못하면 그건 남의 얘기일 뿐인 거예요. 그냥 저들의 파티, 저들의 리그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 나를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런 작은 것들을 계속 실천해 나가다 보면은 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힘이 길러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 힐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 보시면 이 책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성공학, 서적, 사실, 경제, 자기계발서 보면 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걸 이대로 하는 사람이 정말 없다. 아마 당신도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느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무튼 보시면 결국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꿈을 이루고 기회의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자신의 신념의 바탕에 확고한 성공 철학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공 철학이 저 아직 성공은 안 했지만 저는 PM으로 성공할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근데 이 성공 저 C에 갈 거예요. 근데 이 성공 철학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결국에는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강력한 명확한 목표와 그리고 생각,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 걸로 아는데 아무튼 너무 기대를 많이 뭔가 많은 노하우를 이제 약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저는 그냥 사실은 진짜로 그냥 이게 제일 사장님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 진짜 실질적인 하우투들 막 있잖아요. 미팅 잘하는 법, 컨택 잘하는 법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유튜브에 위너비 김정현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대1로도 트레이닝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거를 준비를 했고 제주팀이 사실은 제가 여기를 1년 반 전에 이분을 제가 리크루팅 하려고 여기를 왔었는데 제주에 진짜 팀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계속 박인혜는 계속 혼자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력하게 그거를 뭐 했다?
소망했다. 강력하게 소망하고 제주에 팀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를 계속 우리가 1년 넘게 계속 하다 보니까 또 결국에는 그녀가 해냈고, 그렇잖아요. 그녀가 해냈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전국 팔도에 파트너 하나님들이 많지만 정말로 이 제주 진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진심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진짜 제주에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만큼 또 서울하고 또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사장님들끼리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예, 뭉쳐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육지에 있으면서도 되게 마음이 막 되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응원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사실 진짜 스폰서 잘 만났어요. 사장님들. 그건 제가 확실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정말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눈덩이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이게 굴러가기 시작하면 레버리지가 확 일으켜질 거거든요. 그럼 레버리지가 확 일으켜지게 되면은 정말 그때 진짜 이 제주도 강의장의 사장님들, 파트너 사장님들로 다 채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항상 도울 거고, 여기 너무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튼 제주팀 격하게 응원하고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